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또 좀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테슬라 주가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음에도 반해 2차 전지는 아직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은 아직까지도 화려하게 2차 전지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호재 터졌다 등등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유튜버들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좀 다시 주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좀 그동안에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투자 자산 자체가 저도 어느 정도 많은 이익분에 좀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어서 저한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테슬라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 2차 전지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 조정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시점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뭐 400달러 초반부터 300달러대, 200달러대에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비중을 더 많이 높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이 하나 덜어내지 못한 게 있는데 양극재였습니다. 양극 뭐 다들 아시는 그 기업일 텐데, 어, 테슬라는 많이 올랐음에도 반해 그 기업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다른 섹터, 다른 동일한 섹터 피어 그룹과 함께 거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가, 굉장히 이게 계륵 같은 존재인데 뭔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덜어내겠는데, 계속 희망을 주고 있는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더더욱 결정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업황에 사실 저는 불안하다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업황이 너무 밸류가 PER이 높다. 항상 그래서 PER 낮은 그나마 뭐 LNF 같은 그런 친구들, 삼성 SDI나 뭐 이런 애들이 더, 물론 지금 삼성 SDI는 박살이 나고 있지만 유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이 PR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NF도 주가도 거의 바닥인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럼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잡고 있냐라고 했을 때, 파나소닉 수주, LFP, JV 발표권, 이것들이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비중 조정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나올 것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었다. 뭐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어, 옳은 판단은 아니었었죠. 말씀드렸듯이 고피아를 받고 있고 최근에 호재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리튬은 또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아마 중국에 대한 이런 조정권 때문이 영향이 있겠죠. 미국과 유럽의 중국 차들에 대한 이런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뭐 CATL이 거의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조금 성장 동력이 좀 꺾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요 IRA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또 미국 나스닥이 회복을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주만 또 소외되고 있는데, 미국 IRA가 확실히 놔줘, 아예 그냥 폐지하려면 폐지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이즈만 1년 내내 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MPC는 뭐 1년 더 땡기는 거로 결정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법안을 최종 통과된 건 아닙니다. 7,500달러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축소를 예상하는 것은, 아무리 이 의회에서 좀 경감된다고 해도 뭐 점진적으로 축소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나 현지의 사람들은 미국은 뭐 워낙 세계 최애 강국이니까 또 이런 7,500달러 가격에 조금 덜, 상대적으로 유럽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민감하다고는 하는데 이런 저가형 차량 뭐 35,000달러 이런 차량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보조금은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바 한 내년까지만 좀 줬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뭐 중국을 좀 더 배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더 뭐 이런 수혜를 받는 차량들을 줄여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좋겠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AMPC의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AMPC는 절대 못 건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는 6월 1일 날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나 하면 또 시장의 기대감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꿈꾸던 그 시기가 이제 바로 한 달 앞으로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100만 톤의 목표의 허황됨을 수시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 덫에 빠져 있지만 100만 톤 이거 분명히 내릴 것이다. 왜 안 내리냐 안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 빨리 내려야 된다. 70만 톤 50만 톤 40만 톤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맞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런 얘기 했을 때 야 무슨 너 이렇게 왜 나쁜 다른 종목에 대해서 나쁜 비하 발언을 하냐 다 같이 간다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황이 턴이 반대로 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톤스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150만 원권의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되었다라고 해서 가격 하락폭이 뭐 80%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익 대비 PER 그런 부분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언론이 싸내려간다 뭐 이런 뭐 쇼충이들이 이런 거는 얘기를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사람의 거품은 다 꺼졌잖아요. 이제 다 우리는 민낯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가치 숫자에 이게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거품의 흔적이 지금 우리를 아프게 상처를 계속 후벼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과거와 같은 큰 이 150만 원의 영광의 주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업황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완전히 이렇게 뭐 200만 톤, 300만 톤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영광의 저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 주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상 이 트레이딩 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고 거기다 지금 삼성 SDI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돈이 모자라서 뭐 유상증자 한다 뭐 출자한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담보로 뭐 한다 다 난립니다. 그래서 다 역시 또 싸그리 빠졌습니다. 돈이 너무나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버티냐 이런 논란인 거죠. 거기다 또 뭐 LNF 이런 애들은 뭐 저가 지금 뭐 조 단위로 지금 적자가 난 상황인데 완전히 이런 것들이 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너 아직도 이 차전지를 갖고 있냐? 이게 수주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런 분명히 이런 것들이 가동률이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리튬 투기에 이건 저도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죠. 10년 장기 계약인지 꿈도 못 꿨습니다. 이거는 내부자들만 알고 꽁꽁 숨겼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도 올해 뭐 끝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이 길게 가고 있죠. 거기다 또 리튬까지도 계속 빠지고 있어갖고 어쨌든 거의 다 와기는 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더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동률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20%에서 40% 가동률 이것들이 빨리 올라와야 한다. 사실 내가 기대하는 거는 이것뿐이다. 가동률이 빨리 올라주는 것들 수주
이런 것들, JV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유럽 데이터나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뭐 10% 정도밖에 안 되고 유럽은 뭐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중국이 또 지배하고 있는 LFP의 비중이 진짜 LFP도 제가 수없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LFP 까고 뭐 LFP는 최악이다 절대 안 된다 지금 다 두드려 맞고 있죠. 옛날에 제가 테슬라의 밸류체인 담당자가 우리나라 한국은 왜 LFP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느냐,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뭐 물론 그 저변에는 NCM이 우리나라가 빨리 기술의 발전을 못 이룬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가동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큰 캐파는 뭐 지금 40만 톤, 30만 톤 이 큰 캐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30%면 아무리 다른 애들이어도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 빠져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동률이 어떻게든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가동률에 반등이 있는 기업에 더 저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LNF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LNF 주가가 완전 이렇게 바닥이어서 할 말이 너무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양극재들도 계속 트래킹하고 있지만 비중의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가동률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거다. 모델 Y 주니퍼 저가형 소형 모델 3Y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의 기반으로 더욱더 부각을 기존 차량들의 경쟁력을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을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기업이 파나소닉입니다. 그래서 더 이게 제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도 다 이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의 자료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빠졌다. 악재들이 겹치면서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말씀드렸듯이 반등 모멘텀이 조금 정책 및 수급 측면에서 부재한 거는 조금 아쉽다. 향후 유럽 내에서 이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내에서 중국 LFP의 비중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 LFP하고 NCM도 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점유율 하락세가 데이터가 확인될 때 반등 모멘텀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나소닉 이 부분이 국내 양극재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들 다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빨리 이 배터리 공급해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증거가 하나 나왔는 게 야 어떻게 LNF가 NCA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나소닉이 LNF가 공급할 수 있냐라는 건데 NCA 같은 경우는 거의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전환을 해서 삼성 SI에도 이것들을 공급을 했었죠. 그런데 실마리가 깨졌습니다. 저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 파나소닉도 NCM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뭐 소량이나 아마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을 급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NCM으로 전환할 것. 이 사이 그래서 스미토모 화학이 메인 공급사인데 얘네들이 지금 병목 현상이 있어서 국내 양극재 회사가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이 당연코 LNF에 될 것이고 이번에 수출량에서도 일본에 나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이런 수출 물량이. 그래서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말부터 하반기부터 양산 시작하면 뭐 1년 정도니까 이제 슬슬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기업 국내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양극재사는 추가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신규 고객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파나소닉은 기회 요인이다.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완벽한 전 부분은 전부 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보면 다 모델 3, Y, 모델 Y 전부 다 지금 다 일본 파나소닉 하고 있습니다. 얘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엔솔이 좀 잘하고는 있지만 그 상하이 이 롱레인지 부분이나 이런 기가 베를린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내년에는 좀 더 기가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신규 공장이 26년도에 완공이 되면 우리나라도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정리를 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동률이 너무나 낮다. 그래서 뭔가 반등이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모델 확대 모멘텀이 있는 LNF나 돈이 없는 SK온의 기대 효과가 있는 SKIT 그리고 ESS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모멘텀을 가져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2차전지 업황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것도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다. 가동률이 올라가는 기업이 중기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저 역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또 테슬라가 6월 달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